외국인들이 한국의 공중화장실 상태를 보면 항상 경악을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도시계획청에서 기반시설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압둘라 알사피입니다. 올해 38살이고요. 리야드 북부 고급 주택가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최신 시설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시내 공공시설들은 정말 형편없는 상태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치는 리야드 도심 외곽의 공공화장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을 열면 바닥은 물기로 흥건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해요. 벽면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변기 주변은 더러운 물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여성분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특히 여성용 화장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문고리가 부러진 채로 방치된 곳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은 아예 없다고 봐야 했고요. 시민들의 민원은 매일같이 쏟아졌지만 예산 부족과 관리, 체계의 부재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도시계획청 회의실에서는 매주 이런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 하나, 변기 하나가 그 모든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우디는 21세기인데도 아직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변기 옆에 작은 세면대 같은 수동 비데만 달려 있거든요. 전자제품이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죠. 완전 고급 호텔이나 정부 고급 시설에만 일부 전자 비데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냥 급한 용무를 해결하는 곳일 뿐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청결이나 편의성, 접근성 같은 건 사치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죠.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청소 도구나 용품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공공화장실 개혁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에게 글로벌 벤치마킹 출장을 기획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직접 보고 와라고 명령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상부의 명령이니까 일단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으니까 공공시설도 많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멋있고 현대적이더라고요. 하지만 도심 곳곳의 공공화장실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칠 정도였어요. 냄새도 정말 심했고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휴지는 떨어져 있고 비누나 손세정제는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문도 없고 칸막이도 없는 푸세식 변기가 있는 공중화장실이 정말 많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내부에 CCTV가 달린 곳들이었어요. 보안상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인 화장실에 감시 카메라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공중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차라리 길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문화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역겨웠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프랑스 파리였어요. 낭만의 도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화장실 문화도 선진적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유료 화장실도 있고 자판기형 자동문 시스템도 있었는데 고장난 상태가 너무 잦았어요. 동전을 넣어도 문이 안 열리거나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청결도는 완전히 운에 맡겨야 했어요. 어떤 곳은 나름 깨끗했지만 어떤 곳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특히 관광지 근처 화장실들은 사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낭만은 거리에서 찾고 위생은 포기해야 하나? 지린내가 정말 진동했거든요. 세 번째 목적지인 미국 뉴욕은 어떨까 기대했는데 역시 실망스러웠어요.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공중화장실들도 지린내가 진동하고 썩은 내까지 나서 도저히 엉덩이를 대고 이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노숙자들이 잠자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약을 하는 듯한 흔적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공시설이 사회적 격차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체감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호텔이나 백화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열악한 시설을 견뎌야 하는 거죠. 돌아본 나라들의 호텔이나 고급 시설 화장실은 다 좋았어요. 최신 설비에 청결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환경도, 시설도, 관리도 모든 게 최악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더라고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출장을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니까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갈아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니 각 칸마다 온열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휴지는 물론이고 손세정제, 심지어 청소 기록표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니까 일부러 만든 전시용 공간일 거야. 진짜로 교회나 일반 주택가로 나가보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을 거야. 그래서 진짜 실전 테스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 지하상가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지만 지하상가니까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깨끗했어요. 게다가 화장실 입구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강북의 재래시장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시장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비록 최신 시설은 아니었지만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시장 상인분이 직접 청소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손님들이 편하게 쓰셔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가봤어요. 수산시장이니까 당연히 비린내나 생선 냄새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화장실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환기시설도 잘 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놀란 건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본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호텔 수준이었어요. 각 칸마다 전자 비데는 기본이고 아기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용 화장실, 심지어 수유실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경기도권 지하철역인 에버라인에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이니까 관리가 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특이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여성용 화장실 수가 남성용보다 많다는 점이었어요.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길다는 걸 고려한 배려더라고요. 둘째, 거의 모든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배려였죠. 셋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불빛 알람 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넓은 화장실 공간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넷째, 스마트 온도와 습도 모니터링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화장실 내부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째, 지하철역에는 임산부들을 위한 별도 공간과 수유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용변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공시설 담당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어요. 마침 차수정 씨라는 분을 소개받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서울시에서 15년 넘게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공공화장실이 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수정 씨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단지 용변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곧 복지예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편리해야 그 도시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화장실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복지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는 관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정 씨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전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청소 담당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청소 장비와 친환경 세제를 제공하죠. 그리고 시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각 화장실마다 QR코드가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청결도나 편의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되어서 즉시 개선 조치가 취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수정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깨끗한 환경은 기본이고 편의성과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철학적 접근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사우디에서는 화장실을 그냥 필요악 정도로 여겼는데 한국에서는 시민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었거든요. 서울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좀 더 일반적인 환경에서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이니까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입구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깔끔한 안내판과 함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각 칸마다 재미있는 명언들이 붙어 있었어요.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공간을 지켜드립니다. 아름다운 당신.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처음엔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옆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우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먼 곳에서 오셨네요. 우리 화장실 어때요? 깨끗하죠?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네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일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느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 업무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우디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천한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한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요. 어떤 세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까지 배우거든요. 처음엔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정말 전문적인 접근이었어요. 청소라는 업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우디의 노동 환경과 공공인식, 그리고 관리 체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았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사회적 존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한강공원을 둘러보면서 다른 시설들도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운 점들을 더 발견했어요. 화장실 근처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별도 동선이 마련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족 화장실이었어요. 아빠가 딸과 함께, 엄마가 아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처음 봤어요.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강 주변 카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작은 개인 카페였는데도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카페 사장님과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저희 가게 이미지와 직결되거든요.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기분 나빠하시면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점검하고 청소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였어요. 화장실을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부대시설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고객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화장실 문화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 공공 서비스에 대한 철학,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결과였거든요. 특히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부심과 전문성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좋은 공공시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 화장실부터 확인해봤는데 역시나 예전과 똑같이 열악했거든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니까 더욱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화장실이 좋더라고 보고할 수는 없었거든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리야드 지하철 456호선 대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삼성물산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리야드 지하철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하철 건설과 함께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바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공사 기업들과 협력해서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을 리야드 지하철에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상부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화장실에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강조한 부분은 관광 산업이었어요. 사우디가 관광 허브로 발돋움하려면 기본적인 공공시설부터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고 감탄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홍보 효과 아닙니까?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어요. 리야드 지하철 456호선 중 몇 개 구간에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바로 한국 측과 연락을 취했어요. 서울교통공사와 삼성물산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사우디의 지하철에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지 적응이었어요. 한국의 시설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거든요. 사우디의 문화적 특성과 기후 조건을 고려해야 했어요. 특히 이슬람 문화에 맞는 설계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는 정결 의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동 비대 기능과 전자 비대 기능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더하는 방식이었죠. 또한 여성 전용 공간에 대한 배려도 더욱 강화했어요. 한국보다도 더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시설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입구부터 내부까지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설계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의 최신 IoT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 자동 청소 시스템, 스마트 환기 시설 등이었어요. 특히 사막 기후를 고려해서 먼지 차단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시설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청소 및 관리 매뉴얼을 번역해서 현지 직원들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소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서 직접 경험하게 하고 한국 전문가들을 사우디로 초청해서 현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사우디 사람들에게 화장실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화장실이 리야드에 온다는 식으로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어요. 특히 젊은 층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SNS를 통해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게 된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부품 조달 문제, 현지 업체와의 협력 문제, 인허가 문제 등등. 하지만 한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우디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함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철학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시설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드디어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야드 지하철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역과 올라야 역 두 곳에 시범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공사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형 화장실을 잘 받아들일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지, 관리는 제대로 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공사 현장을 매일 찾아가면서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현지 작업자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 작업자들에게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이 센서는 왜 이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 청소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을 정말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시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전수해주시는 거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현지 직원들의 교육이었어요. 기존의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던 분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물로 대충 닦고 끝내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식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세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각 부위별로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점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등 정말 세밀한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현지 직원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교육이 진행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압둘 라흐만이라는 청소 담당 직원이 기억에 남아요. 50대 중반의 이집트 출신 이주 노동자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소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구나. 이전에는 그냥 더러운 걸 치우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비스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시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드디어 6달 후 첫 번째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이 완성되었습니다.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역에 설치된 화장실을 처음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사우디 땅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자동 문 시스템, 온열 비데, 자동 손 세정제 디스펜서,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특히 이슬람 문화에 맞게 추가된 정결 의식용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언론 공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요. 저는 이 행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인상이 성공의 열쇠였으니까요. 행사 당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성 기자분들, 외국인 관광객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했거든요. 저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이에요.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함과 존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실제로 시설을 이용해본 여성 기자분이 이런 시설이 사우디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장애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드디어 우리도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목이 메었어요. 청소를 담당하는 압둘 라흐만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일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범 운영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SNS에는 리야드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인증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고 외국인들도 일부러 구경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젊은 층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문제점들도 있었어요.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되었어요.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이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지하철역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UAE 두바이시에서 공무원들이 시차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고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사우디 왕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점이었어요. 왕자님께서 직접 시설을 둘러보시고 이런 변화가 바로 비전 2030의 정신이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국영 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했고 해외 언론들도 사우디의 화장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CNN과 BBC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점차 이런 시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왜 다른 곳에는 이런 화장실이 없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들이 한번 좋은 환경을 경험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성과를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올해의 우수 공공 서비스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거든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정말 뿌듯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과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우리 현장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앞으로도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을 받고 나서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쏟아졌어요. 다른 부처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왔고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특히 쇼핑몰이나 호텔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리야드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킹덤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쇼핑몰에도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쇼핑몰 프로젝트는 지하철과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 다양한 계층이 오가는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과 현지,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어요. 한국 기술진과 함께 더욱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추가했고 어린이용 시설도 더욱 보강했어요. 특히 가족 화장실은 더 넓게 만들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했거든요. 쇼핑몰 프로젝트가 완성되자 또 다른 파급 효과가 나타났어요. 다른 쇼핑몰들도 너도 나도 비슷한 시설을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쇼핑몰이 더 좋은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요. 이런 선의의 경쟁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었어요. 시장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거였으니까요.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민간에서 스스로 변화를 추진하게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호텔 업계의 변화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호텔들도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는데 화장실 시설이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된 거예요. 우리 호텔은 모든 객실과 로비에 한국 수준의 스마트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화장실은 그냥 있어야 하는 시설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음식점들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작은 로컬 레스토랑들도 깨끗한 화장실을 장점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손님들이 화장실을 보고 그 식당의 전체적인 위생 수준을 판단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 레스토랑 사장님과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화장실 가서 기분 좋게 나오면 음식 맛도 더 좋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실 관리에 정말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런 인식 변화가 가장 뿌듯했어요. 화장실이 단순한 부대 시설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사업자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청소용품 업계에도 변화가 일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저렴한 제품들만 팔렸는데 이제는 고품질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문 청소용품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어요. 정부에서 전국 확산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 거였어요. 리야드뿐만 아니라 제다, 담맘, 메디나 등 주요 도시들에도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을 확산시키자는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시설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제대로 된 인력 양성과 관리 시스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금세 망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 공공화장실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어요. 청소 전문가, 시설 관리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곳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우수한 현지 직원들은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첫 번째 교육생으로 압둘 라흐만을 포함해서 20명의 직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의 종자 역할을 해서 다른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구조였거든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석 달간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내용은 정말 다양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고객 응대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심지어 기본적인 심리학까지 배웠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국 전문가의 조언이었어요. 압둘 라흐만이 특히 열심히 했어요.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데 정말 적극적이었거든요. 내 아들, 딸들이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교육이 끝나고 수료식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료생들 한 명 한 명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제야 진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다. 우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육팀장이신 김현수 팀장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싶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드디어 전국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에 첫 번째 시설이 들어갔어요. 공항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설이었거든요. 사우디의 첫인상을 바꿔보자는 게 목표였어요. 제다 공항 프로젝트는 정말 큰 주목을 받았어요. 각국에서 온 승객들이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사우디 공항 화장실이 이렇게 좋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나 런던 공항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댓글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 근처에도 시설을 설치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썼거든요. 이슬람 정결 의식에 맞는 특별한 기능들도 추가했고요. 순례 시즌에 실제로 시설을 이용한 순례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순례자분이 이런 시설이 성지에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도 울컥했어요. 담맘의 산업단지에도 설치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거든요. 사우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엔지니어가 본국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사우디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너무 과도한 투자 아니냐, 전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화장실에 전자제품이 웬 말이냐며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났어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이슬람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드렸거든요. 다행히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한 이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결은 신앙의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신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이런 지지 덕분에 반대 여론도 점차 잦아들었어요.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전국 각지에서 성공 사례들이 보고될 때였어요. 각 지역의 관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선점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제다 공항팀에서는 다국어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제안했고 메디나 팀에서는 순례자를 위한 특별 정결 시설을 개발했어요. 담맘 팀에서는 작업복 착용자를 위한 별도 세면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한국 시설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만의 독특한 스마트 화장실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프로젝트 시작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국 주요 도시 50여 곳에 한국형 스마트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매달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상부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 보고서였거든요. 보고서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붙였어요.
바로 여의도 한강 화장실 벽에 적혀있던 그 문장 사진이었거든요.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공간을 지켜드립니다. 이 문장이 이 모든 프로젝트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보고서 제출을 마치고 저는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감동받은 건 변기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문 하나, 손 세정제 하나에 담긴 마음이 결국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다. 우리도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글이 정말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덕분에 우리 생활이 정말 편해졌다.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계속 이런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응원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댓글은 압둘 라흐만이 남긴 것이었어요. 팀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빠 직업을 자랑스러워해요. 손자에게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과는 시설 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바꾼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공무원 시찰단이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집트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이집트 시찰단을 안내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배우러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집트 공무원들이 리야드 지하철 화장실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유럽 선진국보다 낫다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는데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과 품질 관리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로코, 튀니지, 요단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표명했고요. 우리의 성공 사례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성과를 인정해 주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사우디 한국 공공시설 협력 모델을 다른 중동 국가들에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왔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화장실 기술이 중동을 바꾸고 있다. K화장실이 새로운 한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한국 분들이 이 소식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뿌듯했어요. 프로젝트 3년째가 되던 해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글로벌 공공시설 혁신상이라는 상을 제정하면서 그 첫 번째 수상자로 저를 선정해 주신 거예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서울에 다시 가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벤치마킹하러 온 외국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성공 사례를 만든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철학을 사우디에 뿌리내리게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청소 담당자분들과 관리자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몇 년 전 그 화장실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와 똑같이 깨끗하고 따뜻한 문구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청소 담당 아주머니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고는 어머, 그때 사우디에서 오셨던 분이라고 반가워하시면서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시길 바라요 라는 따뜻한 격려도 해주셨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마지막 장면을 목격했어요. 리야드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역에서 또 다른 중동 국가 관료가 우리 화장실을 보고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바레인에서 온 공무원이었는데 자국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몇 년 전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가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받은 좋은 영향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우디 전역에서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앞으로도 사우디가 한국처럼
어디서나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계속해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둘라 알사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화장실이 새로운 한류가 되어서 중동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의 작은 배려와 정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